미국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압도적인 국가 성장률을 가져갔었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심플해요. 현재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정답이에요. 왜? 국가 성장으로 어차피 성장하니까. 네, 어차피 성장하니까. 나스닥 차트 길게 놓고 봐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네. 그냥 지금 현재 싼 주식 가져가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무너질 때 그들은 오케이 매수다. 이거거든요. 심플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 이수빈 대표님은 지금 부자TV 그 채널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뭐 좋은 주식들을 좀 발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좋은 주식을 이제 발굴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나름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종목 발굴 같은 걸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좀 중시해서 보시나요? 저는 주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정답지를 제가 카피해서 내 삶에도 접목시키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내노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지? 라고 봤을 때 그들의 저서를 다 읽었죠. 네. 투자 대가들 대부분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저서의 공통 분모를 제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공통 분모를 찾으셨습니까? 찾아갖고 제 나름대로 노트에 쫙 적어놨는데 네. 그걸 이제 한 번씩 보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가보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투자는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랑 통용되지가 잘 않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직접 있어요. 해보니까 네. 판이 다른,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물이 다른 곳에서 노는 분들의 것을 제가 이게 흡수하고 이곳에서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압도적인 국가 성장률을 가져갔었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심플해요. 현재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정답이에요. 왜? 국가 성장으로 어차피 성장하니까. 네, 어차피 성장하니까. 나스닥 차트 길게 놓고 봐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네. 그냥 지금 현재 싼 주식 가져가면 오케이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빠지면 사고. 그렇죠. 네, 버티고 심플한 거잖아요. 기다려라. 네,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무너질 때 그들은 오케이 매수다. 이거거든요. 심플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폐되고 없어지고 뭐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 성장률을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하긴 2%도 안 네. 되잖아요. 예, 저성장 국가이기 네, 때문에 이게 묻어놓으면 물가 상승률에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 현재 좋은 주식이 싸졌다고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뭘 해야 되느냐? 네. 앞으로 좋아질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저성장이지만 네. 그 중에서 유난히 성장폭이 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를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주식 투자로 20년 전, 30년 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왜? 그때는 우리나라 고성장 시기였으니까. 네. 그냥 싼 주식 사놓으면은 돈 그때는 버는. 우리도 미국처럼 됐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 현재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서 돈을 못 버세요. 실제로 거래 정지 상폐된 것도 있고 네. 그냥 다 그 자리에 머물리더라고요.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알아서 어머니한테도 좀 바꿔라는데 그게 안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아들이 많이 벌 테니까 용돈 드릴 테니까 그냥 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성장률 앞으로 좋아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뭐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관점을 저는 나름대로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계속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업의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그냥 좋은 주식 뭐 코카콜라 같은 거 빠지면 사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게 단순하기는 좀 어렵다. 네. 훨씬 더 좀 시대에 좀 풍파에 맞아가지고 좀 없어지기도 하고 뭐 힘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난이도는 있겠네요. 난이도는 있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왜냐면 요즘에 나에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으면 미국 주식 비중 더 늘려라라는 식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가 될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기도 어렵고 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동결의 흐름이 좀 지속화가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를 조금씩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럼 굳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나을까? 왜냐하면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률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환차익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래
그래도 그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국가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국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뭐 큰 틀에서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내가 잘 모르는데 미국 기업 어떻게 또 투자를 합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내가 잘 아는 쪽으로 좀 더 자신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종목만 사서 막 20년, 30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건 아니다. 약간. 저는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끽해봤자 장기 투자 관점 뭐 3년, 5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한 1년 정도 내외로 보는 것 같아요. 제 투자는 네. 국내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미국은 어쨌든 뭐 변동성도 뭐 상대적으로 좀 낮고 요즘에 맨날 뭐 킹스닥이니 하면서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데 그쵸, 그쵸. 어쨌든 버티는데 네. 한국 주식은 막 변동성이 막 크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 뭐 대다수겠지만 그런 분들은 막 마이너스 20%뭐 플러스 30%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여전히 뭐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네. 어떻게 좀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저는 그 변동성이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같습니다. 힘들죠. 마이너스 막 10% 20% 빠지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질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다 생각해요. 워낙 빨리빨리니까 네. 또 이슈에 민감해요. 트렌드에 빨리빨리 막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만드는 것 같다. 우리 투자자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러한 체질을 기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최근에 뭐 경제적 이슈도 있거니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테마주라는 것도 사실 미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수요가 뭐예요? 단기간에 빨리 수익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연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노후 탄탄하게 그냥 기업이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우리처럼 막 당장 상한가 막 이런 투기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쵸, 강한 그쵸. 민족이다. 네. 한방 이런 네. 심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변동성 상에서 어떻게 좀 감내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롤러코스터 혹시 많이 타보셨어요? 네. 뭐 옛날에 많이 타고 요즘에 뭐 못 가니까. 네. 네. 롤러코스터 타면은 어지럽죠. 어지럽죠. 타고 있으면 어지럽죠. 네. 근데 타고 있지 않고 그냥 약간 타는 사람 사진 찍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으면 어지러울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그렇게 어지럽진 않거든요. 물론 조금 막 빙글빙글 조금 어지럽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어지럽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변동성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부동산 투자도 투자해놓고 매일마다 가격 시세 보진 않잖아요. 안 보죠. 한 번씩 체크하잖아요. 주식도 좀 그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애초에 주식 투자 관점으로 뭐 1년, 2년, 3년 본다고 했으면 굳이 매일마다 가격 변동성에 내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매수 매도를 내가 굳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잠깐 멀어져서 시세를 좀 보시다가 내가 밑에 내려오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면 되고 내가 올라갈 때 판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올라가면 팔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하겠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볼 때에도 연봉, 월봉 보는 게 아니라 다 일봉과 분봉을 봐요. 심지어 틱을 봅니다. 틱 보죠. 네. 이게 투자자인가 싶은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단타 트레이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가격 시세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봉상 추세 방향성을 보면서 월봉상의 자리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보시지 마셔라. 많이 보는 거는 공부의 양을 많이 보셔야 되고 가격을 많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주식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분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사시고 또 올라갈 때마다 좀 파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그 변동성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활용한 현명한 투자자가 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떠오른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막 급등도 하지만 또 급락도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뭐 가치 대비 많이 떨어지는 막 급락하는 그런 것들만 또 주워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성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뭐 사실 심리적으로 뭐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기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시기라는 거를 애초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손은 배제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고수익을 기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당장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맞거든요. 이럴 때는 좀 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보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도 조금 더 낮추고 네. 조금씩 약간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찬스가 왔을 때 역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매일마다 매매해야 되고 매일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식 투자는 100% 정답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높은 확률을 만드는 건 결국 참을 수 있는 인내인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야구 제가 할 때 중견수 보고 그다음에 1번 타자였어요. 1번 타자인데 제가 1번 타자 했었던 이유가 타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홈런은 제가 못 때렸어요. 네. 뭐 체격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안타는 그리고 볼넷은 누구보다 잘. 추신수였네.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네. 1번 타자 했었는데 그 비결은 성구안이었어요. 그냥 내가 자신 있지 않은 공은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잘 칠 수 있는 공만 휘둘러서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높은 1번 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투자도 굳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애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휘두를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타를 치려다 보면 삼진을 당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공을 고를 땐 고르고 그리고 네. 이제 주식은 뭐 삼진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없죠. 그냥 계속 고르다 보면 결국에 확실한 거 치자.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편 투수가 너무 강한 거지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서 쳐야 그쵸.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덕아웃 들어가서 네. 연습하는 거죠. 연습도 좀 하고. 네, 저 투수가 네. 어떤 공 던지는지 좀 곁들이도 하고. 천천히 공부도 하고 비디오 분석도 하고 해야지 지금 무조건 휘두르는 게 정답은 아닐 그렇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 많이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